버지니아주 대법원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재확정안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동전쟁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4월 미실업률은 4.3%를 유지하고 일자리는 11만 5천 개 늘어나 견고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직장 은퇴저축 없는 미국민들에게 연 $2,000를 저축하면 $1,000를 매칭해 제공하는 새 트럼프 IRA 은퇴저축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15개월 동안 자진 출국한 외국 태생들이 8만 명 이상으로 전임 행정부 시절보다 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AI가 IT 업계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로 확대되며 이제 업무와 창작 현장의 새로운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재확정안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려 민주당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법원은 조기 투표가 시작된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돼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구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와 시점의 정당성도 중요하다는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획정안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구 내용 자체보다도 개헌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선거구 재조정 절차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선거구 재획정을 위해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원은 의회가 조기 투표가 이미 시작된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상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됐던 선거구 재조정안은 효력을 잃게 됐고 기존 2021년 선거구 지도가 유지됩니다. 이번 재획정안은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에 보다 유리한 구조로 평가돼 왔던 만큼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공화당 측은 선거의 공정성과 헌법 절차를 지켜낸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진영에서는 주민투표까지 거친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선택이 무효화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선거구 재조정 자체를 막았다기보다는 절차와 시점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조기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검토 시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의석수와 정당 유효 분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각 주에서는 선거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버지니아뿐 아니라 다른 주의 선거구 재조정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구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시점 역시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중동전쟁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이 4월에 실업률 4.3%를 유지하고 일자리는 11만 5천 개 늘려 견고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4월의 일자리 증가 11만 5천 개는 3월보다는 7만 개나 둔화된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보다는 2배 이상 더 많이 늘린 것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고용이 중동전쟁과 그에 따른 고유가에도 견고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은 4.3%에서 유지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를 11만 5천 개 늘린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4월의 일자리 증가 11만 5천 개는 수정된 3월의 18만 5천 개 증가보다는 7만 개나 둔화된 것이지만 전쟁과 고유가 여파로 5만 5천 개를 내다왔던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2배 이상 웃돈 겁니다. 다만 최악이었던 2월의 일자리는 당초 마이너스 9만 2천 개 감소였다가 이번에 15만 6천 개 감소로 더 악화된 것으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미국민 소비 지출이 경제 성장의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물가 두 요소가 가장 중시되고 있습니다. 4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2,000명을 감원한 반면에 건축업에서 9,000명을 늘려 대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37,000명을 증원했습니다. 수송조정 업종에서도 3만 명, 소매 업종에서 22,000명을 늘려 호조를 보였습니다. 사회 지원에서 17,000명,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14,000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도 7,000명을 늘렸습니다. 반면에 AI, 인공지능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정보 서비스 업종에서 13,000명, 재정활동에서 11,000명을 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9,000명이나 더 줄인 반면 주정부에서 1,000명을 늘리고 로컬 정부에서는 변함이 없어 이를 앞에 8,000명을 감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과 물가로 결정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잘해야 올 한 해 내내 3.50% 내지 3.75%에서 제자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후퇴하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고 물가가 높아지면 반대로 인상해야 하는데 고용과 물가 지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 케빈 워시 신임의장이 주재하는 6월 17일 회의에서 94%, 7월 29일 88%, 9월 16일 85%, 10월 28일 79%, 12월 9일 72%로 여전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직장 은퇴저축 없는 미국인 5,400만 명이 매달 $165, 연 $2,000를 저축하면 정부에서 $1,000를 매칭해 제공하는 새 트럼프 IRA 은퇴저축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IRA.gov 웹사이트를 신설하고 미국민들이 그 사이트에서 민간 저축 계좌를 선택해 연간 $2,000를 저축하면 미 재무부에서 $1,000를 무상 제공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들에게 파격적인 현금 지원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시리즈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직장 은퇴저축인 401k가 없는 미국인 근로자들 5,400만 명에게 현금 지원하는 트럼프 IRA 새 은퇴저축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IRA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새 트럼프 은퇴저축을 시행하기 위해 트럼프 IRA.gov라는 웹사이트를 신설해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하게 됩니다. 직장 은퇴저축 없는 미국민 근로자 5,400만 명은 이 웹사이트에서 참여하는 민간 금융기관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은퇴저축 계좌를 열면 됩니다. 개설한 새 은퇴저축 계좌에 1년에 1인당 $2,000를 저축하면 연방정부에서 매칭 펀드로 $1,000를 무상 불입해 줍니다. 백악관은 예를 들어 25세의 젊은 근로자가 한 달에 $165씩 12개월간 $1,980를 저축하면 정부에서 $1,000를 자동 불입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근로자가 매달 저축하고 매칭 펀드를 매년 받을 경우 65세 은퇴 연령이 됐을 때 $46만 5천 저축하게 된다고 백악관은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새 은퇴저축 플랜은 바이든 시절 관련법이 승인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매칭 펀드를 $1,000까지로 대폭 올리고 시행 일정까지 공표함으로써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에 맞춰 자신의 임기 중 태어나는 시민권자 신생아들에게 1인당 $1,000씩 무상 지급하고 그 가족이 연간 $5,000씩 불입해주는 트럼프 어카운트를 7월 5일 공식 가동하게 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는 델 부부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도 기부하고 나서 신생아뿐만 아니라 10대까지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관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 파격적인 처방약값 할인을 받아내 처방약값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rx.gov에서 필요한 약품을 검색하면 원가와 할인가를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쿠폰을 인쇄해 약국에 가면 됩니다. 트럼프 rx.gov에 접속해 검색해보면 원가 $1,000 이상인 오젬픽 펜은 얼마 전까지 시가 $400여 했다가 그보다 절반으로 할인된 $199에 살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15개월 동안 이민 구제를 포기하고 자진 출국한 외국 태생들이 8만 명 이상으로 전임 행정부 시절보다 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70%는 이민 구치시설에 수감됐다가 장기 투옥을 피하려고 자진 출국을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체포해 1년에 100만 명 이상 추방한다는 기본 목표를 세우고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로 이민 단속 방식에서는 변화를 주고 있으나 기본 이민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은 국경을 봉쇄해 미입국자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체포하는 겁니다. 한번 체포하면 석방 없이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들을 동원해 체포하고 구금한 후에 강제 추방하는데 1인당 18,200달러라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 불법 체류자들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게 독려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이민 정책과 전략 전술은 일부 부작용을 겪기도 했으나 상당한 효과도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2025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15개월간 이민 구제를 포기하고 자진 출국한 외국 태생들은 8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1년 전인 바이든 시절 15개월 동안 11,400명에 비해 7배나 급증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했습니다. 자진 출국한 8만 명은 이민법원의 판사로부터 추방유예나 피난민 승인과 같은 이민구제 조치를 받아낼 수 없다고 포기하고 이민 구치시설에 오래 수감되는 대신에 자진 출국을 요청해 판사로부터 허용받은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8만 명 가운데 70%나 이민 구치시설에 투옥됐다가 장기 수감을 피하려고 자진 출국을 선택해 이민 판사로부터 허용받은 케이스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판사로부터 자진 출국을 허용받는 판결을 받으면 정식으로 추방령을 받지 않아 후일에 합법 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돌아올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보석 석방도 불허한 채 이민 구치시설에 수감하고 자진 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무부 산하인 700명의 이민 판사들 가운데 100명 이상을 해고하고 군 법무관이나 사법당국 전직 요원들로 200명 가까이 충원해 추방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또 많이 적재 건수를 없애고 상당수는 기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민 구치시설에 보석 석방 없이 수감하다 보니 올 1월에는 7만 명을 수감해 신기록을 세웠고 이민 단속 개선으로 올 4월에는 6만 명으로 감소했으나 10만 명 수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과 피난민 신청자 등 외국 태생들에게 미국에서 남아 생활하기 극히 어려운 정책과 환경을 강화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만드는 이민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구글이 개발자 채용 시험에서 AI 사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면접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영화 방송계에서도 AI 기술 활용을 인정하는 기준이 마련되면서 인공지능은 이제 업무와 창작 현장에 새로운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AI를 배제하는 시대를 넘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구체적인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 시험에서 인공지능 AI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원자들은 단순히 코드를 외워서 작성하는 능력보다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구글은 최근 일부 개발자 채용 과정에서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면접 방식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AI에 어떤 질문과 명령을 내리는지, 또 AI가 내놓은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검토하고 수정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과거 개발이 암기와 알고리즘 풀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업무 환경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업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코드를 빠르게 정리하거나
반복 작업을 줄이는데 AI가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플랫폼 기업 캔바와 AI 스타트업 코그니션 역시 AI 사용을 허용하는 채용 절차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코그니션 측은 AI 없이 코딩 시험을 보는 것은 계산기 없이 수학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IT 업계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 예술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시상식인 골든글러브는 AI 활용 작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AI를 사용했더라도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적 판단이 중심이라면 수상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배우의 젊은 시절이나 노년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AI 기술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인간의 창작 능력을 중심에 두되 AI는 보조도구로 인정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때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최근에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새로운 업무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디자인, 영상 제작처럼 창의성과 생산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AI가 이미 업무 과정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활용 능력이 컴퓨터 활용 능력처럼 기본 역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의 결과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